현재 러시아와 국제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언론들은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길 바라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서방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어 지금까지 러시아의 보도에 대해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이 러시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다소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아한 것이 러시아의 행보는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는 전황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방부도 인정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전쟁 상황을 설명하는 동영상 브리핑에서 자국군의 후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함께 공개한 전황 지도에는 러시아군이 상당 지역을 잃고 후퇴한 것이 그대로 표시됐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푸틴 대통령이 눌러서는 안 되는 버튼을 누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에서부터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 미 국방부는 푸틴의 동향을 주시하기 바쁘며 사태 초기보다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나토가 최근 회원국과 동맹국에 러시아가 슈퍼해 어뢰 포세이돈을 처음으로 시험하기 위해 북극해로 잠수함을 보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현재 러시아가 이러한 움직임을 하는 것은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러시아에 철수하는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러시아 칼루가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르노 등 러시아에 진출했던 주요 완성차 기업들도 잇따라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현지에서 쌓아온 시장 점유율과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애플이 철수한 상황에서 연일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삼성전자는 미국의 IRA 법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IRA 법안이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어떠한 규제를 할지 모르는 국면으로 삼성도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러시아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러시아 현지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사실 현재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애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력 확대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직원들을 대거 감축하는 것이 상식적인 보도인데 삼성이 러시아에 채용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에서는 지난달부터 삼성전자가 이르면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한때 선두였던 러시아 시장을 중국 업체들의 내줄 위기에 놓이자 폴더블 폰을 앞세워 복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0월부터 러시아에 스마트폰 판매를 재개한다는 외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비즈니스포스와 통화에서 러시아 일부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에서 한국이 러시아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실제 5일 러시아 일간지 코머산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출신의 영업과 사업개발 관리자급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했다가 이제는 러시아 자회사를 현지 경영진에 매각해 완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러시아 사업을 현지 경영진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책임감 있고 통제된 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렉트로룩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고 모든 직원을 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 오히려 삼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가 철수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삼성은 이들을 실직에서 구해줬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1에서 9개월 삼성전자가 낸 채용 공고는 약 200건에 달하며 이는 아직 운영 중인 공식 서비스 센터 운영과 시장 복귀를 염두에 둔 준비로 풀이된다고 러시아 언론은 말했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일렉트로룩스 직원을 영입한 것은 비상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예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 확대가 삼성의 러시아 시장 복귀를 결정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삼성이 연말 안에 러시아 복귀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언론들은 그 이유까지 들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거 채용을 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삼성 외에는 대체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러시아인들이 삼성 제품을 찾고 있어 삼성으로서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삼성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러시아 시장은 단 7개월 만에 중국 기업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러한 자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주기 위해 삼성 스마트폰을 경행 수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국민들이 삼성 제품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삼성 입장으로서도 러시아 시장은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윈윈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 점유율을 포기한 상태인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도 한국인에만 무비자 입국을 아직까지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놀라운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비즈니스와 외교관들조차 러시아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반인들도 러시아 입국이 가능한 것은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따라서 일각에서는 삼성이 더 이상 러시아 시장을 중국에 뺏길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재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이 러시아에서 채용을 계속하는 이유로 어쨌든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인재들이기에 삼성이 품는 것이 앞으로 이득이 더 클 것으로 본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현대자동차만 봐도 러시아에 있던 생산 라인 일부를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생산 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삼성과 한국의 주장이 아니라 러시아 현지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사실 러시아에 의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러시아 시장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무엇이든 현재 미국의 IRA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러시아 언론들과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기업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